자, 코스피 오늘 넷째 주 첫날 월요일인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상승해 가지고 3200포인트까지 되는 이제 회복을 하였죠. 그러면서 21선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 있죠. 이제 새로운 한 주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어지겠습니다. 8월 지난주도 사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긴 하는데 8월 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갈 땐 추가적인 조정도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깨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중요한 점이었는데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반등.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중요해졌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일단은 오늘 21선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강력하다, 아주 세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연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포인트 20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 마감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0일 아래에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21선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21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조종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조종을 하였다면은 한번 이제 조종을 마무리를 좀 하고 더 나아갈 준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만약에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의 횡보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달, 일단 9월달까지도 이 조종을 연장해서 이끌고 가느냐, 9월 전체가 될 수도 있고 9월 전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힘으로 봐서는 9월 전체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9월 달까지도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면 9월 중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한번 도전을 해볼 만 하거든요. 그죠? 그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다른 국가들은 다 신고가 났잖아요. 또다시. 그래서 쟤들은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신고가 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최근에 고점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너무 급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쉬어감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번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적당히 쉬면 되지 계속해서 쉬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하죠. 그죠?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산에 갈 때 있죠. 여러분 등산 해보셨죠? 등산해 가지고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 좀 쉬죠, 그죠? 근데 쉴 때 어떻습니까? 발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앉아서 푹 쉬었다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당히 쉬고 이제 숨만 좀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출발을 해야지 정상까지 갈 수 있지. 힘 비축한다시고 계속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퍼져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도요, 적당히 쉬고 올라갈 수 있어야지, 너무 오래 쉬면은 이게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퍼져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막 밀고 내려오죠.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산에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21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지까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뚫고 올라온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지만은 지지까지도 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쯤 되어지면은 이제 좀
그 뭐냐 수급적으로 볼 때 좀 매수세가 한 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초주까지는 은근히 매도가 나오면서 좀 눌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매도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뭐 그랬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그 수급적으로 큰 매수세는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주가 꼭 아니더라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쯤 해서는 이 매수세가 한번 좀 강력하게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기관도 좋고 외국인도 좋습니다만은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한 방이 좀 필요해요. 보통 외국인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상승한다든지 강세를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뭐 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번 주도 좋은데 아무튼 멀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날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수를 하였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뭐 소폭의 이제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정도, 이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뭐 강력한 한 방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이 컸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오늘 하루 뭐 거의 2%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돌아섰기는 하였지만은 사실 코스닥은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는 어때요? 수요일 날 찍고 바로 오늘 정도 올라왔죠. 근데 코스닥은 금요일까지 머물다가 이제 오늘 올라오는 거잖아요. 좀 늦죠, 그죠? 늦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보다는 아직 코스닥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아직 고점이 좀 멀죠. 7, 8월에 횡보세를 띄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횡보세 가운데서 이 고점들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약간 거리가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꽤 따라갔지 않습니까? 꽤 따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거의 근접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개별 종목으로 볼 때 코스닥의 종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 좀 집중을 이렇게 하셔야 시장의 중심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만약에 있죠. 이번 주는 이제 또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 되어질 텐데 아무튼 뭐 코스피가 만약에 21선까지 지지까지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좀 바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쯤이 되어진다면요, 아마 종목들이 이제 힘을 내면서 달려나가는 달려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번 주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빠른 종목은 원래 먼저 가잖아요. 그죠? 먼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쪽으로 강한 쪽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강한 종목은 역시나 시장보다 훨씬 더 앞서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주도 사실은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종목들, 주도주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이번 주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데 시장이 좀 더 회복되어진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있죠. 지금 상승 있죠. 지금 상승을 나갈 때 이번에 놓치게 되면요. 이번에 놓치면요. 여러분 올해는 뭐 사실상 수익 기회를 접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 놓치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놓치면 이제 26년도 정도나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신통치 않다 수익이 뭐 그렇게 기대보다 못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한 분들은 좀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들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물론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이번에 큰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코스피가 1000포인트 가까이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상당히 몇 번 안 되는 큰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그냥 올라왔구나 뭐 이게 아니죠.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1000포인트 가까이 움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큰 기준점이 있겠죠. 큰 기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한번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지점이 되어질 텐데, 자 우리 뭐 최근에 이제 큰 변화는 역시 코로나가 있을 때, 그때 하락했을 때 그때가 되어지겠죠. 그때 이후로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큰 상승이 여기 한번 있었죠. 100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이때는 아주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상승이 여기서 나타났고, 그 이후로 있죠. 그 이후로 처음이고,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두 번입니다. 불과 두 번. 그러니까 20년도에 저기 바닥을 찍었죠. 찍었고, 지금 25년도이니까 5년 정도가 흘러가는 사이에 이러한 큰 상승은 지금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주 귀한 상승입니다. 아주 귀한 상승의 그러한 기회예요. 이번에는 올라온 것이. 자, 그리고 뭐 최근이고요. 그리고 과거로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0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은 역시 리먼 사태가 왔을 때죠. 근데 리먼 사태가 왔을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리먼 사태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한 번의 상승 있죠. 여기가 컸고, 그 이후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처럼 큰 상승이 없죠. 없다가 2017년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때 이제 2600포인트를 찍게 되는 그러한 상승. 물론 1000포인트는 아니에요. 한 600포인트 정도 움직였는데요. 6, 700 정도 움직였는데 여기도 비교적 큰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쨌든 2008년을 기점으로 보더라도 큰 상승이 어떻습니까? 이때 한번, 2017년도 한번, 지금 보면 어때요? 4번밖에 없죠. 4번. 아유,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그러한 찬스, 그러한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찬스가 왔을 때 수익이 어때요? 많이 나야 되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면서 계좌가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이만큼 상승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이번 장이었거든요. 심지어 뭐 깡통 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몇 억 가져와 가지고 뭐 지금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 뭐 몇 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몇 백만 원 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잃은 것은 아니고 뭐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잃어 오셨겠죠. 그런데 적어도 있죠. 잃어 오셨지만은 그래도 4월 달 있죠. 불과 몇 달 전입니다. 4월 이후에는 그래도 눈에 띄는 어떤 개선이라든지 회복세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 있지 않나요?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꼭 보면 이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뭐 아니면은 수익이 나기는 났지만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수익률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번 장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까다로운 장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 사실 몇 개 안 됐거든요. 오르는 종목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기회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봅시다. 방산주 기회가 있었고, 조선주 기회가 있었고, 또 금융주들도 기회가 있었죠. 뭐 그리고 저기 원전이나 이런 그런 테마 같은 거 끼어 있는 그런 쪽. 근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의 특징은 같은 영역에
즉 같은 섹터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탁월하게 상승을 하는데 또 어떤 종목은 별로 오르지도 못하는 그러한 종목도 많았고 사실은 차별화가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것만큼 별 큰 실속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이 이제 올해 거의 뭐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주 준비해서 9월 달부터 가게 될지 그 위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거예요. 한 번에 더 주는데 정말 정신 차려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수익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들에 편성해 가지고 한번 쭉 수익을 당겨오는 그러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못하면은 기회가 어때요? 이제 올해로서는 거의 뭐 끝이 나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지금 먹지 못하죠. 지금 못하면은 보통 이러죠. 올해는 못 먹었다. 다 내년에는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수익 낼 거야. 혹시 그런 생각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번에 그 상승에 편승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서 다음에 잘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잘 되셨나요?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는 좀 안 되나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올해 안 되신 분은 작년에도 잘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잘 안 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 된다, 다음에 잘해보자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돼야지 다음에 잘 됩니다. 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잘 먼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을 대하고 시장을 대했는지 본다면은 좀 이렇게 타이밍 상으로 볼 때 약간 늦게 오시진 않았습니까? 뭐 시장에 진입을 늦게 한다라기보다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기는 하여야 하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 뭐 출발에 이제 가까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상승을 누리는 기간이 극히 짧았다. 뭐 예를 들어서 6월달 중후반에 오신 분들도 보면 그때 이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기는 났어요. 그죠? 하지만은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닐 거거든요.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린 것은 아닌가, 너무 확인한 것은 아닌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어떻습니까? 시장이 변화가 있고 이럴 때는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살아날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지 못한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한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일단 모든 그 기회라는 거, 모든 상승은요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될까요? 막 방바레를 울리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어진다, 막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출발하지 않거든요. 모든 기회는 위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 뭐 수없이 들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또 똑같은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뭐 또 매일 반복하느냐, 같은 소리 왜 또 하느냐 그러시던데, 아니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잘 해야 되는데 왜 맨날 까먹습니까? 우리는. 그죠? 맨날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까먹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 항상 똑같죠. 뭐.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데 어떡합니까? 그죠? 자연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보면은 우리 자연의 법칙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매번 뭐 매해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공전하는데 야 지루하다, 이번에는 순서 좀 바꿔보자, 반대로 돌자면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또 했던 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종목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아플 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위기를 가지고 왔죠. 크게 누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누를 때 불편하셨잖아요. 그래서 꽉꽉 이렇게 눌러줄 때 눌러주면은 우리는 거기가 어때요? 아, 하나의 출발이고 하나의 거기가 시작이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첫 번째 위기는요. 어느 정도 깊이 누를 것이냐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종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는 이제 그 누를 때의 바닥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되어지고 나면 어때요?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는 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누를 때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예, 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어쨌든 기회라는 것 있죠. 그것은 항상 위기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찬스의 시작이 되어진다면 항상 언제 시장이 아플 때 위기, 좀 위기 같은데 근래 분위기로 본다면 이번에 좀 눌러서 위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 거기가 어때요?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의 예로 봅시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 LG 화학이라는 종목들이 저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도주로 상승을 할 때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상당히 이제 이 LG 화학이 바닥 23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100만 원을 찍은 것은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LG 화학이 이때 주도주였습니다. 주도주였는데요. 뭐 여기 봅시다. 일단 여기가 하나의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 박살이 났을 때이니까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출발이 되어지는 건데, 자, 사실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거든요.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기로부터 이제 조금 전환되어질 때인데요. 우리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 저기 코로나로 가야죠. 자, 코로나로 갔습니다. 코로나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을 하였죠. 반등을 잘 하였어요. 반등을 잘 하다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시장이 뚝 떨어지게 되죠. 2200 갔다가 2100까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떨어지죠. 이 보세요. 이 짱대 음봉입니다. 이거 짱대 음봉 이거 있죠. 거의 보니까 거의 5% 가까이 움직였네요. 거의 뭐 5% 가까이 움직였으니까 엄청 크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2%만 움직여도 2%만 하락하더라도 전일에 비해서 오늘 코스피 상당히 하락 컸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에 4%이거든요. 전일도 비교적 크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일 동안에 10%가 탁 떨어졌거든요. 이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반등 다 했다. 반등 다 하고 위기는 지나갔지만은 이제 제자리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좋지가 않았으니까 아이고 또 두드려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시장이 누르고 있는데, 자,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좀 누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걱정 이전처럼 이렇게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거 이 정도의 어떤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방되면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잘 봅시다. 정말로 찬스가 만들어질 때는 뭐냐면요,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꼭 등장해가지고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더 큰 위기가 온다면서 막 예언자처럼 자기가 막 떠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요, 다 보면 거기가 찬스입니다. 묘해요.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08년에는 뭐 저기 대표적인 논객 미네르바 혹시 아십니까? 미네르바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투자 구력이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때 보면 뭐 미네르바 등장해가지고 막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거의 뭐
교주 섬기듯이 막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위기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나타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식 팔아야 된다. 큰 폭락 온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4,400 가까이 빠질 것이다. 쌍바닥 찍으러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디 이렇게 보인다 하면은 아, 지금 분위기가 되게 흉흉하구나. 근데 뒤집어서 보면 아, 이건 지금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디 안 나타나나요? 그런 분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 굉장히 위기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면은요. 여기가 또 한 번의 그런 기회이고 출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또 상승이 있었죠. 어쨌든 극복하고 잘 가다가 이제 2,400까지도 올라갔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 일주일 새 연속적으로 하락이 바바바방 나옵니다. 8월달. 그러니까 역시 여름에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고전을 합니다. 고전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빠바방 치고 내려오니까 아이쿠 또 위기야 했죠. 그리고 횡보를 했고 참 답답했습니다. 나름대로 상승이 있었지만은 한 석 달 정도가 횡보하는 지금의 위치가 여기하고 좀 꽤 닮은 느낌이 난다라고 했죠.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은근히 늘어지는 것.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그때 여기는 되게 좀 험난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선거했잖아요. 선거 미국 선거.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안 되는데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고 하지만은 또 미국 막 의회 습격하고 막 그럴 때 여기거든요. 연봉 볼 때 거기서 이제 멋있게 돌아서 가지고 이제 또 가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가 지금 여기 크게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저기 5월달 6월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가 위기였고 8월달에 위기였거든요. 되게 위기였는데 자 우리가 지나간 차트 상승을 이제 그 뒤에 크게 올라간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시장을 참여했을 때는 야 더 갈 수 있을까 더 가면 좋겠는데 여기가 한계인가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근데 LG화학은요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자 6월달 5월달 6월달부터 이거 주도주였거든요. LG화학은. 그래서 주도주로서 이렇게 수익이 빵 붙어 나갈 때입니다. 이제 이 정도 상승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주도주 LG화학 2차전지 대표주 해가지고 주도주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못 따라와요. 잘 못 따라오는 구간이 되어지거든요. 저 사야 되는데 그때 2차 전지들 사라면 정말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모르겠으며 힘이 이렇게나 센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장이 주춤할 때 6월달 7월달에 보면은 주춤하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 어때요? 이 주도주에 대해서 끼어들 기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끼어들 기회.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개인들이 정말 뭐 여기는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도 뒤숭숭하고 종목이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벌써 바닥 대비 100% 이상이나 올랐는데 야 이것을 지금 들어가란 말이야. 못 들어가고 있는 데입니다. 이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지나고 보면 거기는 사야 되는 자리였죠. 이런 자리 사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못 사요. 아이고. 그러다가 시장이 어땠습니까? 이러다가 빵 치고 올라가거든요. 와 이거 치고 올라가는데 뭐 갑자기 날카롭게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앞에서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지금 사도 되나요? 막 묻죠. 그러니까 이쯤 가면요 안 물어도 삽니다. 안 물어도 사요. 왜? 날카롭게 팍 튀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을 때 이때입니다. 여름에. 근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때 3개월 쉬기 때 조정 들어갔죠. LG화학 드디어 끝났구나.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드디어 끝났구나. 여기 많이 물렸습니다. 많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이거 못 견디잖아요. 그죠? 못 견디고 많이 팔잖아요. 이때 보면 손절 많이 했습니다. 그때.
LG화학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분명히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한번 땅 때리는 거 보니까 더 무섭죠. 더 무서워가지고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랐죠. 지나고 보면요, 고점에서 따라갈 게 아니라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정이 있을 텐데 그 조정을 이용하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겁먹어서 안 사요. LG화학 여기서 안 삽니다. 예. 왜? 내려오는 거 보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야, 이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야, 이거 두 달, 석 달 조정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상승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100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100만원 다 돼가니까 또 많이 달아붙게 되죠. 자, 이거 분명히 주도주였습니다. 그때는 필수 종목이에요. 근데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이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 기회는 언제입니까? 시장도 같이 조정을 하죠. 시장이 조정할 때 이렇게 종목도 그나마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야, 너무 떴잖아. 못 들어가고.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서는 너무 떠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면서 여기는 또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는 못 사고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 아직 더 오를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 해가지고 못 사다가 이미 이제 진짜 많이 오르게 될 때는 아직도 가고 있네 해가지고 사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참 주식에서 그 개인 대중들의 심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 또 못 사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는 산다니까요. 과감하게. 가격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요. 삼성전자도 그랬죠. 예전에 삼성전자. 그때 한참 막 삼성전자 오를 때 저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그런 시기가 되어질 텐데 여기잖아요. 시장이 조정할 때 그때 우리 3개월 정도 이렇게 느려지면서 조정할 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때 사지. 그죠? 이때 사면 되는데 나중에 8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 전부 다 사잖아요. 필수 종목, 전 국민의 필수 종목. 여기 이제 다 팔았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그때 물린 사람은요, 아직도 본전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와요. 그때 물린 사람. 물론 이제 손절은 다 하셨겠죠. 자, 근데 그때의 삼성전자도 보면은 기회라는 것이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못 가고 있을 때 3개월 동안 우리 시장이 조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찬스라고요. 추세는 살아있고 찬스인데 여기는 죽어도 못 사거든요. 전고점 돌파 가까이 가고 돌파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못 사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종목을 보시면서 이게 또 종목만 바뀌었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죠? 이번에도 이제 시장이 쉬어가고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종목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매수를 못하면 안 됩니다. 또 매수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팍 날아갈 거예요. 이제 또 날아가면 개인들 막 쫓아올 거예요.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와 주식 사야 돼 막 그럴 겁니다.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 안 나는 분들은요, 이럴 때 좋은 종목 사실은 알아요. 알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 방송만 잘 들으면 또 그런 종목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챌 수 있어요. 물론 VIP 회원님들은 저기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VIP 회원님들은 이제 충분히 수익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알려줘도 돼요. 그죠? 대놓고는 막 노골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은,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한다라면은 나중에는 대중과 휩쓸려서 사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사요. 대중과 휩쓸려서 아주 편안하게 너도 나도 사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산다라는 마음으로 조정이 별로 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사면 불안함, 위기가 저기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지만은 이렇게 조정할 때가 기회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했다면은 지금쯤 되었을 때 이 시장의 모습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피 자, 뭐 지금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니까 한두 달 이렇게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가 나 이제 하여튼 저점은 이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점을 한번 확인은 되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또 늘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도주예요. 주도주가 다시 나갑니다. 주도주가 다시 나간다. 사실은요, 좋은 주도주는 이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볼까요? 주도주는 이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우리 요런 거 어때요? 요런 거 아직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고 있는 중. 보세요. 주도주가 무서운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7월달 시장 조정 왔을 때 현대 마린 엔진 어떻습니까? 잠시 눌러줬죠. 지나고 보면 이거 기회인데 이 눌림목 때 현대 마린 엔진을 샀어야 되는데 사신 분들은요, 시장 횡보할 때 어떻습니까?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누를 때 물론 꼭지점은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5만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8만원 이상까지 왔으니까 시장이 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가고 있는 거죠. 이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도주거든요. 정말 주도주 중에서도 랭킹 탑 클래스. 마린 엔진은 이 문제가 이 작년부터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 필수 종목. 이거는 꼭 사세요. 꼭 사가지고 키워가세요 했던 종목입니다. 뭐 잘라 먹어도 좋은데 이 마린 엔진은 자르지 말고 좀 들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근데 들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저기 작년에 이렇게 매수하신 우리 회원 있죠? 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 여기 보니까 400% 이상 수익 났잖아요. 지금은 최근에 더 올랐으니까 한 6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 500% 되나요?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우리 여기 딱 계좌만 올려주셨네. 여기 보세요. 우리 고진감래님이 사셨는데 현대 마린 엔진 그때 66,000원대 갔을 때 올려줬거든요. 66,000원 갔을 때 이미 수익률이 435%였습니다. 435%였는데 그때 보세요. 제가 이거는 잘라 먹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해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다. 이거는 좋은 종목, 대단한 종목이니까, 조선주 중에서도 대단한 종목이니까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66,000원 갔을 때가 이미 430%였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한 600% 되겠죠, 그죠? 충분히 한 500%, 600% 충분히 되겠죠. 바로 이거거든요. 주도주가 늦은 게 아니에요. 주도 여러분 자꾸 밑에 있는 거 사려고 해요. 지금 제일 답답한 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종목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린 엔진도요. 하향 추세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근데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향하는 종목 함부로
뭐 나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랫동안 가져가지고 있는 분들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가 최근에 한 명 봤어요. 제 친구 하나 봤습니다. 한전을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요. 최근에 본전 왔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아, 그래서 야,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너 주식 자질 있네. 저 종목 선택만 잘하면은 주식 투자 참 잘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7년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못 봤거든요. 그냥 하향 추세 가지고 있으면 결국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7년 보유해가지고 본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하면서 그죠? 손실 봤다가 본전하기 게임도 아니고 이 7년 동안 기다려서 본전이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지나갔는데 다 지나간 거잖아요. 기회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지나간 겁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추세도 막 약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런 분들이 진짜 안 팔더라고요. 좀 파세요. 안 좋네요. 파세요 하는데 안 팔아요. 안 팔면 안 팔수록 더 내려갑니다. 추세라는 거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극단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현대마린엔진도 옛날에 상장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거 10년 이상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구 못합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 있더라도 빨리 잘라내야 당연히 기회도 없고 복구하기가 쉬운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저기 아래로 가버리면요 복구하기 힘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보이세요.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종목을 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10배가 올라야 본전이거든요. 계좌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종목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 앞으로 10배가 올라야 본전이잖아요. 아이고 10배 그 환상의 숫자인데 10배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환상의 스코어를 기록해야 본전이라니까요. 너무 허탈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만회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만회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현대마린엔진도 보면은 지금 이제 7만원 8만원 이렇게 와 있는데 추세 턴할 적에 보면은 이게 이제 23년도잖아요. 턴할 때 보면 다 5천원 정도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턴할 때는 이제 그걸 알아차려야죠. 그 23년이거든요. 지금 한 2년 지났잖아요. 2년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2년 제가 볼 때는 2년 짧습니다. 왜냐하면요. 2년 걸려서 10배 먹을 수 있다면 이 2년은 기다리면 어때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배를 먹여주겠다는데 2년이면 짧은 거지. 그죠? 10배 올라갔으면은 1년 사이에 몇백 프로 먹은 겁니까? 지금 환산해서 나누어 보면 엄청나게 먹은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제때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좀 실감이 오시나요? 느낌이 좀 오나요? 이런 주도주들 좋은 종목들 이번에 많이 나오는데 주도주들은요 끊임없이 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가는데 살짝 이렇게 조정해 줄 때가 정말 끼어들기 좋은 자리이거든요. 끼어들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종목은 끼어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이 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이 온 거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끼어들기에 참 좋을 때다. 근데 또 나가버리면 또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나가면 나갈수록 더 가팔라지는 종목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쭉 나가죠. 이제 가을하고 후반기 되어지면요. 아마 사람들이 엄청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기 전까지는 기회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올라갈 때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연말까지 올라갔죠. 21년도 초 연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쯤 되면 이제 또 후반기 되면 이런 종목도 그 연 후반쯤에 가면요. 또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이때 되면 또 사람들 많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때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지금까지 물론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고죠. 어, 잘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신통치 못하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자 받은 자리가요.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넘기고 내년부터 또 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 먹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 먹습니다. 지금 먹지 못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도주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죠. 조선주만 잘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죠. 조선주만 잘 연구해도 됩니다. 또 조선주 말고 또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통에서 깨어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는데 지금 뭐 조선주는 거의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진 거 아닌가 합니다. 뭐 우리는 저기 앞서서 샀으니까 이제 수익 많이 깔고 있으니까 계속 키워가도 되거든요. 이제 늦게 오시는 분 조선주사 상관없어요.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샀기 때문에 불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주만 잘 연구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세요. 추세를 잘 보시면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궤적을 보면 되잖아요. 궤적을 보면 맨날 오른 거 아니죠. 맨날 오른 거 아닌데 이 궤적을 보면 추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이탈한다 할 때는 그때는 손절할 각오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손절할 각오로 잡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원전요. 원전보다는 조선주가 조금 더 현재로서는 검증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선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종목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조선주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폭넓기 때문에 조선주만 사도 살 종목 많을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제일 그래도 현재로선 가장 강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쪽을 말씀드릴게요. 손절 잡고 봐야 됩니다. 손절은 잡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조선주 없는 분들은 조선주 좀 신경을 쓰세요.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조정 때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거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현대마린엔진 없으면 주식하지 말고 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너무 가혹하고 없다고 그럼 주식하지 말라면 너무 가혹하고 뭐 다른 종목도 기회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이거 드렸는데 특강에서 이거 드려가지고 꼭 사세요. 꼭 사고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할 때가 2만원 초반대였습니다. 조정 조금 했어요. 여기 쉬어갔어요. 근데 2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지금 있어도 꽤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이니까 또 자꾸 이제 기회다는데 이거 시장이 조정할 때 기회인 걸 하는데 또 저기 약한 거 저기 밑에 있는 거 가지 말고 이번만은 여러분이 좀 제대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주도주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88TV만큼 주도주 강조하고 공부하는 곳 없을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 또 시장 보고 또 괜찮은 영역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현재로선 조선주가 세긴 셉니다. 뭐 언제 꺾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지금은 이번 주는 일단 코스피가 일단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것 그러면서 월봉을 완성하는 것 중요한데 주도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도주 찾아보시고요. 시장이 이제 지켰다 하면은 정말로 좀 바빠질 때가 되어집니다. 특강요 아마 9월달쯤 가면 한번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케줄은 좀 봐야 되는데 한 9월달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종목들이 그 때를 기다려서 딱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움직인다 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장도 다 쉬운 것 같아요. 시장의 여름 방학이 끝나갑니다. 학생들 여름에 방학하고 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야 좋겠다 막 저희 조카 보고 야 방학이냐 좋겠다 막 그랬는데 시장도 항상 여름 되면 방학이 근데 방학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잘 하시면 됩니다. 대신 기회를 놓치지는 맙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무방 시간인 목요일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